자,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아침이죠? 토요일 아침은 아니구나. 글로벌적으로 여러 가지 참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해소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낙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동안 브렉시트 갈등이 있었는데, 영국과 EU가 드디어 브렉시트 초안에 합의를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터키하고 크루드 민병대의 전쟁에서 일단 5일 동안의 종전에 합의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이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인데, 지난번에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네요. 상무부의 가오펑 대변인하고 미국 재무부의 문우신 장관하고 잘 되고 있고, 지금 문서화를 하고 있고, 11월달 칠레에서의 APEC회담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서명을 할 것이다, 사인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은 이제 북한과의 얘기만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 북한과도 곧 조만간, 아마도 이런 무드라면 곧 이제 만나서 합의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리는 잘 들리시죠? 예. 자, 그래서 흐름이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뉴욕 증시의 모습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우지수는 기대만큼 별로 안 올랐습니다. 0.09% 강보합이었는데, 나스닥은 4%, 0.4% 올랐고, 여러 가지 호재에 비해서 주가는 좀 덜 오른 측면이 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실적 시전의 본격 시작이니까, 다음 주가 실적 시전의 피크가 되겠죠. 또 10월 22일에는 일왕 즉위식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실적 시전 피크다라고 생각하면서,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초안에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국 하원 통과가 관건인데, 하원 통과가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노동당 야당 반대하고 있고, 집권 보수당의 연립 파트너인 민주연합당도 반대를 한다 그래요. 확실히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융커 위원장 얘기는 영국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은 그냥 노딜 브렉시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또 문우신 재무장관, 이제 가오펑 대변인,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 이게 가장 핵심이죠. 사실은 브렉시트는 사실 정치적 문제고, 지난번에 1단계 합의를 했고 서명하기 위해서 문서 작업을 하고 있다. 문우신 장관, 재무장관. 또 중국의 상무부의 가오펑 대변인, 중국은 농산물을 수입을 늘리고 있고, 미국은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서로 만족스럽다.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멈추고 관세를 취소하는 것이다. 모든 관세를 취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레리 크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레리 크들러, 금융서비스와 통화, 다른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 협정을 마무리할 모멘텀이 생겼다. 상당히 강경파이죠. 강경파이면서 이번 분란을 만들었던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레리 크들러. 아주 이번 트럼프 정권에서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 그래서 금융 서비스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서 하고 환율 통화 문제, 그런 데서 진전이 있었다. 협정을 마무리할 모멘텀이 생겼다. 아주 희망적입니다. 그다음에 터키가 크루드 민병대 철수 조건으로 5일간 군사작전 중지에 합의했다. 5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는 얘기죠. 5일간의 휴전.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인 이제 호재들이 막 나오고 있다. 이 트럼프가 이것저것 합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합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것저것 합의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합의.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싸움꾼에서 천사로의 변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싸움꾼에서 천사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평화의 사도로.
기술주 좀 하락했지만 커뮤니케이션주가 좀 올랐고 산업주도 올랐고 전체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지수는 뭐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일단 뭐 종목별 상승은 좋았다 이런 얘기 되겠죠. 뉴욕의 전문가들 브렉시트 최종 타결 여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으나 초안에 대한 합의가 투심에 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초이 2874님, 골드3님 반갑습니다. 자, 브렉시트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존슨 총리와 융커 위원장이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브렉시트안에 합의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약간의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일랜드 문제죠. 근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합의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EU 정상회담에서 바로 올려가지고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최대한 가까운 관계로 노력하자.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떠나지만 영국과 EU가 최대한 가깝게 지내자 이렇게 이제 합의한 것 같죠. 영국은 왜 떠나려 그럴까요? 당초 52% 48%죠. 52%가 브렉시트 찬성, 48%가 브렉시트 반대. 요런 거는 그냥 3분의 2로 해야 되는데, 3분의 2. 이런 데 중요한 문제는 3분의 2. 그냥 뭐 다수결의 원칙에 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니까, 지금 과연 옳은 합의냐라는 거죠. 영국이 유럽에 있는데, 영국 혼자서 유럽을 안 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거냐? 아무리 봐도 비정상적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는 전쟁을 멈추고 총을 내려놓고 민족끼리의 갈등을 갖다가 이제는 없애자라는 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죠. 그게 이제 언어의 통일, 뭐 통화의 통일,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정치적 통일이 이제 가장 늦게 될 것이다 그긴 해요. 언어를 통일하고 통화를 통일하고 언어를 통일하고 경제를 통일하고 뭐 이렇게 통합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통일한다. 지구의 대통령을 뽑는다. 뭐 이런 식인데 하여튼 뭐 그것이 이제 인류의 궁극적인 여망이죠. 그렇게 해야 전쟁이 없어지고 그렇게 해야 군인들이 없어지겠죠. 경찰만 남고 군인은 없어지고 군인은 이제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생긴 게 군인이죠. 우리나라를 지키고 다른 얘기는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군인을 유지하고 또 군비 뭐 탱크와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국내 치안 정도로 이제 전 세계가 통일된다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테러와의 전쟁 뭐 그 정도만 돼야 되는데 말이죠. 투스크 EU 집행위의 상임의장 영국의 EU 재가입 가능성에 대해서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영국이 탈퇴를 했다가 다시 또 가입할 수도 있겠죠. EU에 재가입한다면 좀 씁쓸하겠지만 재가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EU 정상회의가 이번에 추인을 했고 이제 영국 하원의 표결만 남았는데 표결이 아까 뭐 제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다 그랬는데 만약 된다면 11월 1일부터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진행된다. 그죠? 그리고 19일 날이니까 이제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 영국 하원의 특별회의에 이 합의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표결에 올릴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영국 하원만 통과되면 영국은 이제 EU에서 탈퇴해가지고 나홀로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자, 중국과 아까 미국의 얘기를 저 위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중국 상무부의 가오평 대변인, 중국은 미국과 서로의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에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 뭐 그런 얘기죠. 단계적 합의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중국은 가능한 빨리 무역협정에 합의하기를 바란다.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일각에서는 미중 간의 합의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랬는데 세기를 확 박았죠. 상무부 가오평 대변인도 빨리 무역협정에 서명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무르신 장관도 1단계 합의문을 확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무르신 장관 필요한 경우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뭐 사실 뭐가 조금 더 문제가 있다면은 문호신 장관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진행되고 있다. 11월 칠레 아시아 태평양 협력체 APEC에서 미중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이 목표다.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한다는 얘기죠. 1단계. 그래서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하고 나면은 그러면 또 좀 많이 바뀌겠죠. 자, 그리고 어제는 하루 종일 백마탄 김정은, 요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 뉴스거리였죠. 백마탄 김정은. 백마탄 김정은이 중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외신에서 많이 보도를 했고요. 북한의 노동신문 3년 전면에 김정은의 백마탄 모습이 사진 8장을, 사진 8장을 게재했다 그래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최고 영도자께서 군마 행군길은 혁명사에 큰 의미를 지니는 사변이 된다. 그까지 뭐 말 타고 뭐 거기 백두산 올라간 게 무슨 뭐 혁명사에 큰 의미를 지니는 사변이 되겠어요. 웃기는 얘기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보도를 했다 그러죠. 노동신문 1면, 2면, 3면 전면에 김정은 우상화가 있었다. 그다음에 CNN에서도 백마탄 김정은의 사진 4장을 게재했는데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또 영국의 가디언지에서도 이제 그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죠. 사진 3장을 게재하면서 김 위원장이 주요 정책적 시도가 있을 때 종종 백두산을 방문했다. 이전에도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의 그 어떤 가는 길에 대해서 대내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렇게 이제 한번 강하게 어필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미국의 NK 뉴스의 레이첼 리, 이날 노동신문 보도는 김 위원장이 중대 정책 결정을 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래서 그 정책 결정이 지난번에는 이제 김명길이가 이제 그 결렬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접촉해서 뭐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자 하는 거죠. 자, 스틸웰 차관보가 미국 상원에서 북한에 대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상원에 출석해가지고 미국은 북한과 협상에서 북한이 최우선으로 꼽는 안전보장 논의를 할 것이다. 미국의 보장과 핵폐기를 맞바꾸도록 설득할 것이다. 미국의 보장이라는 것이 뭘까? 미국의 보장하고 북한의 핵폐기를 맞바꾸도록 설득할 것이다. 미국의 보장은 뭐가 될까요? 안전보장이니까 절대로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다. 이런 게 되려나요? 하여튼 뭐 미국의 보장과 핵폐기를 맞바꾸도록 설득할 것이다. 북한은 대화에 나섰고 과거보다 분명히 나은 궤도에 있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예전보다 상당히 나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자,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이 북미가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을 테이블로 불러내는 물고 역할을 할지가 주목해보자. 아직까지 이제 북미의 협상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 스틸웰 차관보의 이 말 자체가 북한을 좀 협상에 나오도록 끌어낼지 한번 지켜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전략 먼저 미리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 성공했다. 영국 브레시트 초안에 합의했다. 터키와 크루드 민병대 분쟁에 합의했다. 일단 5일간의 휴전이죠. 그래서 글로벌 호재가 풍성하다. 아직 북미 관계만 아직 뭐 어떻게 좀 불투명하죠. 북미 관계까지 여기까지 이제 합의가 된다면 그야말로 상당히 좋은 뭐 얘기들이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북미 협상도 곧 해결 수술을 밟지 않겠냐. 스틸웰 차관보의 상원에서의 긍정적 보고가 와닿고요. 조만간에 북미 접촉이 예상된다 하는 거.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정치적 그랜드 타결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투자 심리 회복에 일조할 것이다. 북미 대화도 긍정적이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그 무역이 활성화되는 거죠. 특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뭐 사룡이라고 하더라도 좋고요. 아시아 국가한테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싱가폴, 홍콩, 대만, 한국, 뭐 이런 나라들 뭐 나아가서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 전체적인 그 아시안 국가에 그 중국과 미국과의 분쟁 그리고 중국 경제의 위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타격이 되죠. 근데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그 합의가 좀 되고 무역이 활성화되고 세계 경제가 투자와 소비가 늘어난다면 우리 같이 이제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에 의존하는 이 경제는 큰 호재가 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IMF가 아시아 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었어요. 특히 이제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대만, 한국 이런 나라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푹 낮췄는데 그러나 그 이유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따라서 아마 이제 미중 간의 그 무역 분쟁이 좀 이렇게 좀 합의되고 좀 좋아지고 가까워지고 선순환되고 이런 흐름을 간다면은 한국 경제도 아마도 좋아질 것이고 증시도 뭐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오히려 위축됐다가 올라가면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어제는 약보합이었어요. 코스피, 코스닥 내렸고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에 다 팔았고요. 기관만 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파는 분위기였는데 또 2100포인트 근처까지 와가지고 좀 파는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지금 2077로 또 물러났죠. 근데 오늘은 글로벌 증시의 여러 호재가 나와가지고 사는 분위기, 외국인의 매수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등락률 보니까 등락률이 3일째, 월, 화, 수 3일째 좋다가 어젠 나빴죠. 목요일날 59%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이제 2배가 많은 그런 이제 모습으로 나왔죠. 그래서 어제 하락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재료도 좀 좋은 재료가 많고 해서 상승 종목이 많아지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목별로 어제 내용 쭉 보면은 대형주는 뭐 별로 큰 게 없어요. 삼성전자나 뭐 IT 종목들 전부 약보합 정도. 현대차나 기아차나 또 약보합. 조선주는 조금 약보합에서 약간 좀 더 빠지는 한국조선 2% 빠지고 건설주도 그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빠지는 모습. 그다음에 해운주들 약보합.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마트, 현대백화점 유통주들이 좀 올랐었죠. 그래서 좀 빠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왔고, 바이오주가 최근에 가장 급반등이 나왔던 쪽이었죠. 그다가 이제 어제는 좀 이제 조정받는, 그래서 HLB 생명과학, 코롱 생명과학. 그래서 HLB 생명과학은 어제도 좀 올랐습니다만은, 좀 이제 조금 좀 매물 나오는 모습들. 또 당국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경고를 좀 했죠. 너무 투기적이다라고 제약바이오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뭐 사실 뭐 조사나 이런 게 또 나온다면 또 걱정되니까, 그로 인한 영향도 좀 받았던 그런 모습이었고, 헬릭스미스가 8% 마이너스고, 신라젠 뭐 이쪽 그렇고,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를 비롯해서, 이제, 신약, 차세대 신약주, 차세대 신약주, 보합 정도, 또 셀트 삼성바이오 같은 한미약품 같은 이제 터줏대감들도 보합적 강보합 보합 이중항체도 약보합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바이오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조금 밀리는 기분 그동안 좀 올랐다가 자 남북해양주도 어제는 밀리는 기분이었죠. 밀리는 기분 대아TI 부산산업 푸른기술도 밀리는 기분 일신석재 아나한티 현대일리베이도 밀리는 기분 그다음에 신디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뭐 금강산 개성공단 다 밀리는 기분으로 이제 마무리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IT 재료 장비주 이런 것들도 어제는 좀 밀리는 기분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밀리는 기분이었고 대부분 다 하여튼 50%가 이제 등락률이 50%니까 국매도 50% 정도 등락률이 50%니까 하락 종목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IT 쪽도 비교적 좀 밀리는 기분이었고, 비메모리 관련해서, 뭐, 비메모리 5G 조성,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마이너스 부분들. 그래서 IT 쪽이 사실은 좀 좋은 듯 한데, 사실은 이제 뭐, 솔브레인이나 후성동에서 별로 못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몇몇 종목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비메모리 쪽도 이제 더 이상 추가 상승을 못하는 모습이고, 5G 쪽, 5G 쪽은 오히려 이제 하락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돼지열병을 비롯한 돼지열병 종목들도 돼지열병이 뭐 발견되기는 합니다만은 뭐 밑으로 안 내오죠. 발병되긴 하지만 이미 시세는 이제 마무리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테마가 좀 죽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자,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어제 이제 제가 여기다 안 썼는데, 요거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오이사 조치, 요거에 대한 해제를 논의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 논의. 조건과 환경에 맞게끔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조건과 환경에 맞게 검토가 가능하다. 오이사 조치가 뭐냐 하면은 이제 예전에 그 천안함 그 사건 때,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이었죠. 천안함 사건 때 그때 이제 내려진 조치였죠. 오이사 조치가. 그래서 오이사 조치는 뭐냐면, 요겁니다. 밑에 있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해서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에 2000년 초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약 10년 동안 이루어졌던 북한과의 교류 협력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이 천안함 사건 이후로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좀 교류 협력의 관계로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북한과의 모든 교류가 다 중단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갔다 이거죠. 그래서 북한은 뭐 자기들이 안 했다 그러는데 말이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육 중단. 그러니까 남북교육 안 한다는 얘기죠. 남북교육 안 한다. 다음에 북한 선박 우리나라 해역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문항 불허. 또 방북도 불허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하고는 방북 불허다. 요때 요게 아니었으면 상당히 좋아질 뻔했는데 또 신규 투자를 불허한다.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투자도 못하게 했다. 또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 사업 보류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이제 천안함 사건이 왜 그렇게 됐냐 하는 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어쨌든 간에 한미연합훈련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한미연합훈련.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아라.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북한은 침략 예비동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비동작. 그래서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굉장히 좀 끌끌어하고, 한미해병대 훈련 이런 거 아주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합훈련 중에 이제 그 천안함 사건이 생겨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은 자기네들이 안 했다 그러지만,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제 북한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북한과의 문제가 딱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됐고 그게 이제 오이사 조치예요. 그래서 오이사 조치 이후에도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유연한 조치가 이명박 정부에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유연한 조치가 뭐 실시가 됐었어요. 상당 부분 유명무실해졌다 뭐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또 개성공단이 어쩌고 해가지고 하여튼 요것도 좀 많이 풀어졌어요. 오이사 조치가 풀어졌었는데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개성공단 다 철수해버리고 금강산 안 가고 다시 이제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으로 완전히 좀 상당히 악화가 됐죠. 그 내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완전히 이제 북한하고 단절이 됐는데 많이 풀어주다가 단절이 됐단 말이죠. 그 안에 있는 내부 내용은 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때 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드 배치를 하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뭐 그 내용 쭉 진행됐던 내용 아시죠?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중반까지는 중국의 중국의 전성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사드가 배치가 되면서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사드가 배치되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또 북한과의 관계도 이제 완전히 그냥 다 철수하고 뭐 금강산은 완전히 안 되고 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지금 한 3년 됐잖아요. 3년 됐는데 요걸 이제 다시 이제 풀어나가는 게 이제 지금의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통일부 장관이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다시 풀자 하는 거죠. 김 장관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 개별 관광은 이건 제재 조치가 아니라 개별 관광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만 지금 개별 관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개별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 관광도 안 되는 걸로 돼 있다. 그거 우리나라하고 미국 빼고는 다 이제 북한에 대한 관광은 다 돼. 그러니까 이 관광 자체는 그러니까 통행의 자유 이런 거죠. 그래서 관광 자체는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은 할 수 있지 않겠냐. 개별 관광 형태로. 그래서 그러니까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 중단하는 스냅백. 그러니까 이제 스냅백이라는 게 다시 되돌린다는 얘기죠. 일단은 개별 관광 허용하다가 나중에 스냅백 조항을 넣어가지고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경우에 다시 되돌리더라도 일단 개별 관광 문제는 해야 되지 않겠냐. 남북 관계가 조금만 개선된다면 얼마든지 이 개별 관광 문제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그렇습니다. 북한 얘기도 아니 니네들이 지금 좋아. 합의하고 군사 합의하고 다 좋은데 아니 개별 관광 문제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냐? 요게 이제 북한의 불만인 거죠. 개별 관광은 다 하고 있는데 왜 남한 애들이 개별 관광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이제 북한이 가장 껄끄럽게 이번에 이제 축구단도 아주 냉랭하게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아니 니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왜 안 하냐 이거죠. 개별 관광 같은 것도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니까 상당히 우리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생각이 돼요. 이거는 이제 박왕자 사건 때문에 그때 이제 중단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박왕자 사건. 요거는 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북중 관계 얘기도 쭉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북주의 희망고문, 정은이가 백마를 타고 백마에서 미사일 쏘나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는 백마 탄 김정은이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외신에서도 하도가 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부 결속 정도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부 결속 정도로. 그리고 하나의 또 이제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과시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되고 조만간에 이제 미국에서 아마 접촉 시도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접촉 시도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강산 개별 관광 허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오늘 금요일인데 원래 금요일은 남북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남북주 기대 한번 해보자. 또 글로벌적으로 미중 무역 협의, 또 브렉시트 합의, 그다음에 이제 터키 크루드 합의, 5일간의 휴전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화해 무드에서 북한도 바라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증시도 기대가 되고, 또 이번 주말에도,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기대가 된다. 남북 간에, 북미 간에, 특히 북미 간에도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아마도 이제 뭔가,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